네, 반갑습니다. 잣나무TV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광복절, 어, 오늘 하루, 어, 또 날씨가 좀 더웠습니다. 휴일이긴 했는데, 가게 나갔다가 조금 전에 퇴근을 했죠. 광복절이라고 이제 아침에 기념식을 했죠. 뭐, 기념식에서 역시 이제, 어, 기념사를 했는데, 뭐 예상대로 이 상당히 세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을 하고 나니까 이제 또 특히 야당 이 빨갱이 새끼들 발끈해가지고 막 이 부들부들거리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자기가 이 빨갱이가 아니면 부들부들할 이유가 부들부들거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뭐 하루 종일 보니까 뭐 패널로 나와가지고 와나 미쳐 날뛰고 막.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좌고 우고 뭐 여고 야고 할 거 없이 다들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한 방 맞은 표정? 그러니까 이제 빨갱이들은, 아, 진짜, 흔히 하는 말로, 큰일 났다. 진짜 이거, 탈탈탈 틀리는 걸로도 모자라서, 진짜, 불에 태워지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 또 반대로 이제 이 국힘 쪽에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통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파악을 아직도 못하고 있으니까 윤통이 뭐 이제 행사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이제 이 연설을 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계속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언 강도가 이제 이 계속 세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국가 세력이라고 발언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 이제 소위 이제 보수라는 것들도 6월 달에도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크게 더 나아가거나 할 거라는 생각은 못 했던 거죠. 그냥 반국가 세력이라고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언급을 하거나 그럴 거라 생각을 한 거죠, 자기들도.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윤통은 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 단어 선택이든 뭐든 발언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 처음에는 약간 말끝을 흐리는 수준? 그게 뭔 말이지? 뭐 갸웃갸웃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하다가 갈수록 이제 수위를 높이죠. 6월 달에 그냥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죠.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반국가 세력이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이제 두루뭉술하게 이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면서 아주 명확하게 딱 세부리를 딱 찍었지 않습니까? 그 제가 1년 전부터 얘기했던 게 뭐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딱 규정시 졌다는 얘기는 그냥 이것들 다 그냥 도륙 날 거란 거예요. 도륙. 완벽하게 다 끝났다는 거예요. 준비가. 뭐 덤비다가는 그냥 다 뒤지는 거예요. 다 뒤지는 거라. 빨갱이 새끼들. 결국에는 뭡니까? 결론은 그거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윤통이 생각하는 게 거의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같다는 얘기. 제가 이제까지 계속 얘기했던 거. 제가 얘기했던 대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하고 윤통 생각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요 빨갱이 새끼들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딱 여러분들도 오늘 들었으면 딱 느낌이 왔을 겁니다. 아, 확실하게 지난 5년을 제가 처음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역사에서 지울 거라고. 특히 지난 5년. 역사에서 지울 거라고. 오늘 그 딱 연설문에서 딱 나오잖아요. 지난 5년 역사에서 지우겠구나. 그리고 이제 기념식이 한창 진행되고
이제 뭐 끝날 시점에 이제 그 저기 속보가 뜨더라고요. 윤기준 교수님 별세했다고. 그래서 이제 어 이게 참 뭐랄까요, 그 시기도 딱 정확하게 8월 15일 묘하게 어 이제 윤통이 이 반국가 세력을 갖다가 정확하게 규정짓고 이것들을 다 완전히 이제 이 도륙을 낼 만만의 준비가 끝난 딱 그 시점에 별세를 하신 거죠. 결국에는 어쨌든 대한민국에 최고의 선물을 안겨주고 가신 거예요. 정말 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명복을 빌고 아마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이 일그러진 현대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기틀을 장만한 딱 그 시점에 아마 아무런 여한 없이 아마 가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윤통에 의해서 구체화되어가는 반국가 세력의 실체, 오늘 명확하게 딱 세부리를 찍었습니다. 반국가 세력이 누군지. 그래 이제 사흘간 딱 그 가족장을 한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17일 날 출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3일장이니까 딱 17일까지잖아요. 딱 17일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하루가 늦었다고 하면은 18일 날그 미국에서 저기 한미일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이 조금 뭐랄까요, 그 입장이 약간 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참 묘하게도 그런 어떤 입장이 고려가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 18일 날 한미일 회담하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맞춰서 가신 거죠. 이런 것 역시 가볍게 넘길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무속에 어떻고 개칠할 연병들을 떨지만 제가 뭐 소위 말하는 어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든가 뭐 이런 종류의 신이 있다고는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뭔가 좀 인간보다 뭔가 좀 상위에 있는 어떤 그런 존재가 있을 거라는 그런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그래야 하여튼 이 우주의 기운이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안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뭐 이제 조문은 이제 정치권하고 저기 종교계 쪽만 좀 받는 걸로 해가지고 단촐하게 한다고 하죠. 아무튼 그래 뭐 장례 잘 치르면 17일 날 평상시 같으면 아마 오전에 출발을 할 텐데 아마 뭐 지금 보면은 일정이 좀 조절돼 가지고 아마 좀 오후에 오후 조금 늦게 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어떤 상황을 짚어봤을 때 앞으로 잘 될 겁니다. 하여튼 편안한 곳으로 가시길 바라고.
오늘 이 보니까 그래. 역대급 더위 원인이 지구 온난화가 아닐 수 있다. 그러면 원인 규명이 나섰다고 하는데, 그럼 뭔 내용인가 봤더니, 하지만 최근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화산 폭발이나 대형 산불이나 대기 오염물질 감소 같은 지구 온난화가 아닌 다른 요인이 촉발했을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카를로 부온템포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 국장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와 엘니뇨로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기 오염물질의 감소와 화산에서 분출된 수증기를 폭염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럼 이 얘기는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단순히 좀 생각해보면. 지난해 1월 훈가하파이 해저 화산이 폭발하여 나온 1억 5천만 톤의 수증기, 그러니까 1억 5천만 톤의 수증기가 대기로 나오면서 이 엄청난 이제 비를 뿌리고 한다는 거죠. 수증기도 이산화탄소 질소 산화물처럼 열을 가둘 수 있는 온실가스다. 따라서 대기의 수증기량이 기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4일 호주 뉴 사우스 웨일스대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퉁가 화산의 경우 1도부터 최대 1.5도를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됐다. 또 퉁가 화산은 온실가스인 이산화황을 50만 톤 정도 상층되기로 뻔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온난화가 맞잖아요. 뭐 약간 뭐라고 합니까? 진행되는 온난화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한두 가지 정도의 화산 폭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작스럽게 이제 막 수많은 이제 뭐 온실가스하고 수증기를 내뿜으면서 그것이 지금 이 이상기후를 촉발시켰다. 뭐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이것도 지구온난화가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차이가 있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일부 연구자들은 폭염의 원인으로 해상 운송에 쓰이는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햇빛을 반사하는 입자가 줄어든 점을 꼽고 있다. 한 예로 유황 성분을 가진 오염물질은 구름이 햇빛을 더 반사하지만 현재는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햇빛을 반사할 입자가 줄면서 나타나는 이상고온 현상은 엘니뇨로 이상고온을 설명할 수 없는 북대서양 등의 선박이 많은 지역에서 관찰된다. 배출가스를 80% 감축하는 국제해사기구 2020 환경규제가 발효되면서 오염물질이 많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이제 엘니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서 이상고온 현상이 발견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설명하려니까 배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한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줄었다는 거죠. 그게 원인이지 않을까. 뭐 충분히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최근 잇따르는 대형 산불도 원인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미 항공우주국과 미 국립해양대기청은 7일 산불 연기의 입자가 열을 가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뭐 이거는 당연히 많은 입자들이 대기로 퍼져나가가지고 그 대기들이 당연히 뭐 햇빛도 차단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 대기 중에 있는 열을 갖다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효과도 당연히 있겠죠. 특히 연기 속의 블랙카본보다 4배 이상 많은 연기 속의 짙은 갈색의 탄소 입자가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이미 갈색 탄소 입자는 북극의 빙하와 해빙이 더 빨리 녹는 주범으로 지목된 바 있다. 하와이 산불 등 기후변화로 산불이 더 빈번해질 전망인 만큼 연기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연구진은 온난화 효과는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만큼 연구를 더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데 결국에는 몇 가지 화산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빠르게 이상고온 현상을 좀 더 가속화한 거는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도 온난화가 어쨌든 주범이 왔잖아요. 이런 일이 빈번해질수록 온난화는 더 가속화될 거고 갈수록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상기온에 시달릴 거고
이렇게 이상 기온에 시달리다 보면 또 뭔가 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재난 상황이 닥칠 수 있고, 또 그러면 그 재난 상황 때문에 또 온실 효과를 좀 더 빠르게 촉발시킬 수 있는 뭔가 물질들이 또 뭐 방출이 되고, 쉽게 말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악순환의 연속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래, 당연히 이게 그러면 뭐 온난화가 원인인 거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생각에는 그런데. 뭐, 과학자들이 뭐, 알아서 한번 뭐, 원인 규명을 하겠죠. 뭐, 근데 규명해봐야 뭐, 어차피 그래. 결국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대기 중에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또 지구로 오는 이 태양빛을 좀 더 효과적으로 반사시키지 못하고, 그게 섞여서 온난화는 가속화되고 기후변화는 더 갈수록 심각해지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병균이라고 했습니까? 뭐 요 박병곤, 이재명 대선 패배하자 절망 울분 글 올려. 이게 어제 아마 채널A 뉴스에서 아마 단독으로 보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이틀 전까지는 고등학교 때 쓴 글밖에 안 나오니까 그건 오래전 거니까 뭐 아무 관련 없다. 그런데 그 오래전 거라도 당연히 관련이 있죠. 사람을 무슨 호구를 하나. 그 패널로 나온 특히 빨갱이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진짜 이 개쌍년 놈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래, 어쨌든 보면 이날 본지 취재와 채널A 보도를 종합하면 정 의원에게 징역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 5 단독 박병곤 판사는 2019년 10월 10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토록 존경받던 기자의 지위와 권위를 떨어뜨린 것은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은 고 리영희 교수가 1971년 쓴 기자 풍토 종행기를 박 판사가 요약해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으로 알려진 김모 씨가 KBS와 인터뷰를 가진 것에 대해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비판하던 시기에 작성됐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한창 뭐 조국 뭐 장관 한 해 만에 뭐 그래가지고 임명했다가 물러나라 막 하는 그 시기에 KBS에서 인터뷰를 하나 실었는데, 그게 이제 조국에게 불리한 이제 인터뷰였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시민이가 와 또 지랄을 했는데, 그걸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올렸다는 거죠. 박 판사는 지난해 3월 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한 뒤엔 이틀 정도 소주 한잔 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프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박 판사는 포기하지 않고 자꾸 두드리면 언젠가 세상은 바뀌니까라며 더 두드려야 더 빨리 변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 대표의 대선 패배에 대한 소감을 남긴 것으로 알렸다. 야, 그니 보세요. 이런 빨갱이 중에 상빨갱이 새끼가 판사라고 앉아 있으니까 나라 꼴이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아니 이거는 빨갱이도 아니고, 아니 자기가 그래도 판사라면 이 머리도 있고 대충 이 뭡니까 그 어떤 상황에 대한 개요를 들었을 때, 아니 특히나 판사잖아. 그러면 이 자기가 재판을 할 때 뭐 피고인 얘기도 듣고 검찰 얘기도 듣고 그 상황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아주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아니 이재명이라는 이 쓰레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벌써 뭐 1년 넘게 마누라 법카 쓴 거, 아니 그러니까 진짜 다른 거 다 놔두고
이 지가 시장으로 있을 때, 도지사로 있을 때 밑에 직원을 하나 고용을 해가지고 거의 몸종으로 부리면서 지 마누라 시다발이 시킨 거는, 그러니까 법인카드로 막 그었던 거는 명확하게 사실로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놔두고, 뭐, 대장동이고 백현동이 이런 건 다 놔두고, 그 당시에는 그냥, 진짜, 그래, 뭐, 100번 양보해서 그냥 의혹만 계속 제기되던 시점이니까. 그렇지만, 이때, 대선 전에 분명히 가장 완벽하게, 명확하게 밝혀진 거, 법인카드로 지 마누라, 물론 이제 다른 놈이 먹기는 먹었겠죠. 뭐, 이유야 됐든 간에, 초밥 사먹고, 샌드위치 사먹고, 과일 사먹고, 소고기 사먹은 거는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이잖아요. 법인카드로 지 개인, 이재명 지 개인이 좀 더 뭐 많이 사먹은 것도 아니고, 공무원은 아무 상관없는 지 마누라 시다발이 공무원을 시다로 몸종으로 붙여놓고, 세금으로 지 마누라 호의호식하게 해줬다는 게 드러난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이를 찍었다. 그리고 떨어지니까 이렇게 막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글까지 올려가면서 이런 쓰레기가 판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그래, 일반인도 아니고 판사잖아. 판사면, 그래, 이때까지 뭡니까? 언론에서 이 당시만 해도 거의 1년 넘게 계속 두드러댔던 것들. 1년까지는 아니구나. 뭐, 대장동의 의혹이가 한 6개월 정도 한 9월 잠수부터 시작된 거니까. 두드러댔던 것들. 다른 거 다 놔두고 명확하게, 그래, 진짜 100% 명확하게 밝혀진 거는 법인카드로 지 마누라 호요시하게 해줬다는 거. 그런데 이런 놈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랬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이런 걸 판사에다 앉혀놓고, 아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새끼한테 간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뿐만 아니고 누구라도, 아니, 지 기분 나쁘면 씨발 그냥 팔려고 뭐 필요 없이 지 임의대로 그냥 막 양형을 뭐 때릴 거란 얘기 아니에요. 그 1년 때려야 될 거로, 저 새끼 지금 기분 나쁘네. 저 새끼 뭐 윤통 찍었다던데. 에이 씨발 4년. 그리고 이재명이 찍었다고? 그리고 5년 받아야 될 거. 그래 1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새끼잖아요, 이거는. 정말. 앞서 2021년 4월 7일 박영선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낙선했을 때 박 판사는 중국 드라마 삼국지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30장 정도 올렸다. 성패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 성패는 명가지 상사라는 내용이었다. 2018년 1월 24일 박근혜 정부 시기 잠깐만 2018년 1월 박근혜 정부 시기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이른바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내자 다음날 분노하라는 문과 함께 주먹진 사파 사진 프로필 사진으로 변경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박 판사가 과거에 작성했다 지운 글이 맞다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 올해 3월쯤 단독 재판부에 배치된 이후 지웠다고 했다. 법원 측은 박 판사 본인도 게시물을 올린 것은 인정하나 형사단독부를 맡게 되면서 글을 지워 정확한 워딩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판사 재직 시절에 정치 성향이 반영된 게시물을 올린 것에 대해선 법관 소셜미디어 사용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런 새끼가, 아니,
정치 성향이 뚜렷해도 너무도 뚜렷하지 않습니까? 저보다 더한 새끼 아닙니까, 이거? 이런 새끼를 그래 놓고 한다는 변명이, 재판하고는 상관없다고, 영향 안 줬다고. 그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이러고? 그러니까 빨갱이 새끼들이 패널로 나와가지고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쳐 씹으려. 이거는 뭐 재판에 영향을 안 줬을 거라고. 아니, 진짜 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뭐 판사를 뭐 이렇게 공격해도 되냐고. 아니, 그러면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리듯이, 보수 패널로 나온 새끼들이 거기에 대해 뭐, 이 사법부에다가 압력을 행사하는 거다 하면은, 야, 씨발 것들아, 너희들은 허구한 날 씨발 놈들아, 검사들한테 저기 잡혀찍게 해가지고, 압력을 행사하는, 압력 정도가 아니고, 씨발, 가서 테러하라고 지금 잡혀찍게 하고 있지 않냐고, 이 씨발 놈들아. 너희들이 하는 거는 뭐냐고. 이런 얘기를 왜 하는 놈이 한 놈도 없죠? 아유, 참. 하기사 뭘 말하겠습니까만은. 아유, 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고, 야고, 보수고, 진보고, 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빨갱이 새끼들은 빨갱이 새끼들이라서 이거는 완전히 그냥 태워 없애지, 진짜, 사돈의 팔촌까지 다 태워 없애야 될 정도로 이 백해무익한 폐기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런 폐기물들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당하고 살았는데도 그래도 허허거리고 있는 이 소위 보수라는 것들. 그렇게 저기 억울하니 어쩌냐 하면서 막 빨갱이 죽이자 해놔놓고 윤통이 정확하게 딱 얘기를 또 하니 정확하게 딱 저 새끼들 빨갱이야. 웬 불꽃놀이? 어디서 나는 소리야? 어디 보자. 그런데 안 보이네. 어디서 하는지는 안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들이 원했던 대로 윤통이 딱 가고 있는데, 그 길을 가고 있는데, 화들짝 놀래가지고, 이 뭐지? 아휴, 참, 씨부랄. 빨갱이나 싶습니다. 아유, 씨발. 그나물이 그 밥이죠, 그래. 아유. 그리고 문제된 잼버리 시설 관리자는 모두 지방공무원이었다. 새삼스러울 게 있습니까? 아니, 당연히. 전북에서 주최를 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다 씨발 담당자가 당연히 지들이지. 정말, 윤통이 계속 이렇게 세게 발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거기에 진짜 한 10발짝 뒤에서라도 보조를 맞춰주는 새끼가 단 한 놈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개소리 해서 하면, 제가 그러잖아요. 어차피 지방자치제의 모토가 뭐냐고. 중앙정부는 지원만 하는 거고, 간섭은 하지 않는 게 지방자치제의 취지라고. 과연 전라북도에서 그러면 국비를 쓴다는 이유로 중앙정부에서 시시콜콜 사사건건 간섭을 했으면 과연 그때는 지자체에서 뭐라고 했을 것 같냐고. 과연 지방정부에서 미주알 고주알 가타부타 온갖 간섭을 다 했으면 그때 또 지랄했을 거 아니냐고. 왜가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갖다가 훼손하는 이런 짓거리를 하냐고. 분명히 그랬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냥 돈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누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줬더니 돈만 빼쳐먹고 다 망쳐놓고 이제 와서 중앙정부 탓을 하냐고. 야, 이 쓰레기 새끼들아. 그러면 그렇게 중앙정부 탓을 할 거면 지방자치제 없애고 30년 전으로 그냥 돌아가는 게 맞다고. 30년 전으로 되돌리는 걸 찬성하면 지방정부가 오롯이 책임을 안고 가야 되는 게 맞다고. 그거 동의하냐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씨발 것들아. 이 십선비 새끼들아. 내가 오늘 윤통이 딱 정확하게 딱 세 부리를 딱 찍는 것 때문에 내가 기분이 엄청 좋았는데, 또 뭐 저 토론토를 보면서 이 병신 새끼들이 또 삽질하는 걸 보고 최병묵이 대라 뭐 김재섭이 대라 씨발. 아유, 그나마 신지호가 아까 씨발 그래 뭐 그거 하니까 야 이 씨발아, 극자 너희들은 그럼 극자냐고 이 씨발 한마디 하긴 하더만요. 아유 씨발할 것들. 그래놓고 뭐 보수, 자유민주 보수? 아유 씨발아, 부끄럽지도 않냐 이 쓰레기 새끼들아. 니들이 무슨 보수고. 아유 씨발. 아유 쪽팔려서 진짜 이씨. 그래놓고 뭐 오늘 또 뭐 박근혜 나오니까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막 아유 지랄을 하고 자빠졌네. 그래, 박근혜를 그렇게 물고 빠니까 씨발 것들아, 너희들이 보수도 아니고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세력들도 아니란 거야 이 새끼들아. 어? 박근혜하고 지금 윤통하는 거 한번 비교해봐봐 이 쓰레기 새끼들아. 박근혜가 자유민주 뭐 옹호하는 뭐 그런 노선을 걸었어? 너희들이 말하는 보수의 길을 걸었냐고 이 씨발 것들아. 내가 씨발 그래 오늘 그래 박근혜 엄마였던 유경수 여사 그래 기이라서 참. 아유 씨발. 아유 그래도 씨발 욕이 나오네. 확 그냥 씨. 박근혜 욕먹이기 싫으면 앞으로 너희들 입으로 박근혜 이름 꺼내지 마. 그게 윤통을 도와주는 거고. 내가 계속 말하잖아요. 윤통 피도 눈물도 없이 잔인하다고. 아직도 그거 못 느꼈으면, 그러니까 뭐 개딸이나 뭐 보수라고 자유파라고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너희들이나 똑같은 것들이야. 윤통에 대해서 아직도 씨발 감조차 못 잡고 있으면 뭐 씨발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냥 단순히 그냥 씨발 국힘당 소속으로 나왔다고 그냥 우리 편. 아이고 씨부랄. 근본을 씨발 보고 지지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윤통이 씨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뭘 지지를 해도 씨발 지지가 제대로 될 거 아니냐고. 씨뿔도 모르는 것들이 씨발 그냥 뭐 빨갱이 새끼들 좀 뭐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유 씨발 달려 들어가지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아유 씨발. 본지 취재 결과 대외 실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사무국이 있는 115명 가운데 53명이 전북도청과 전북 각지 시군에서 파견된 공무원이었다. 대원들이 불만을 폭주했던 화장실 샤워장 관리 그리고 상하수도 및 배수시설 담당하는 사무국 산하 시설관리본부 직원 8명 역시 모두 전북도 등에서 파견된 지방공무원이었다. 시설관리본부는 폭염 대비 시설도 담당했다. 시설관리본부 업무로만 예산 수백억 원이 집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조직위에서 화장실 등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지난 4일 잼버리 현장을 찾았을 때 더러운 화장실에 놀라 직접 청소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화장실 관리, 쓰레기 청소는 전북 공무원들이 맡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이렇게 처리할 줄 몰랐다며 조직위 내 지방 공무원이 많다 보니 여가부 출신인 사무총장의 지시도 잘 이행되지 않은 것 같았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대외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직위 정관에 따르면 집행위는 예산, 주요 사업 계획의 승인권을 가진다. 당연히 씨발 집행위원장이니까 집행이라는 말 의미가 뭡니까? 형식적으로는 조직이 책임이지만 실질적 권한은 전북도가 쥐고 있었다. 시설관리부실의 1차 책임도 전북도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임준영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는 맞춤형 발전을 위해 지자체에 정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자체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우리 지방 정치 문화가 지자체를 견제할 수준으로 성숙되어 있는지 이번 잼버리 대회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다만 이런 상황을 뻔히 보면서도
지자체를 제대로 통솔하지 못한 중앙정부도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보세요. 제가 한 얘기들 다 나오잖아.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 양반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까지 사건이 벌어졌는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통솔하지 못한 중앙정부도 반성해야 한다. 그러니까 통솔을 안 하는 이유가 있지. 통솔하면 통솔한다고 지랄했을 거고. 만약에 그래 그걸 무시하고 통솔을 해가지고 말 안 나오고 끝났으면 또 그렇게 또 유야무야 그냥 또 묻혀서 넘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윤통은 그건 안 되지 씨발. 야 다 까발려 씨발. 왜냐면 이때까지 보세요. 저기 뭐 딱 비근한 예를 몇 가지 들자면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잖아요. 그 뭐였습니까 그 녹취록 친구 들어왔던 녹취록 생각을 해보세요. 이전 정부였으면 그게 뭐 소위 진보든 보수든 할 것이 그거 다 숨겼다니까. 근데 딱 듣자마자 다 까라 새끼야. 거기서 뭐 느낌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 그냥 계속 막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무시하고 이거 저기 다 처리해줘가지고 만약에 무리 없이 대회가 끝나면 어차피 나아질 게 아무것도 없다. 다 까발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단이 난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그런데 아직도 윤통에 대해서 쥐뿔도 아는 게 없으니까 좌고 우고 뭐 보수고 진보고 할 것이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거야, 씨발.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마지막에 이 판단을 어떻게 하든 말았든 이러니까 보세요. 이제 학자들도 나서잖아. 이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지금 문제 많다. 이래서는 안 된다. 계속 문제 제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앞으로 이제 이 문제 제기가 이제 계속될 거 아니야. 이 대한민국 지방자치 이대로 괜찮은가? 뭐 이래가지고 뭐 토론도 할 수도 있을 거고. 뭐가 잘못됐길래 잼버리 사태가 벌어졌는가? 제2의 잼버리 사태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 이런 주제로 수많은 이제 어떤 뭐 토론이고 뭐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대한민국 지방자치제 이대로 괜찮은가? 뭐 무엇이 문제라서 제2의 잼버리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윤통은 제가 얘기한 게 딱 뭡니까? 이 정확하게 관통하는 게 있잖아요. 윤통은 이 문제가 있을 만한 곳에다가 뭐 문제가 있을 만하면 그걸 어떻게든 이게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 까발려. 다 까발려가지고 전 국민이 다 저 뭐야 씨발 전 국민이 다 저 보고 물론 당장은 이제 그냥 융통이 욕 많이 먹지 씨발 그러니까 지지율도 뭐 떨어지네 만에 막 해갖고 막뭐저 빨갱이 새끼들 막 맨날 물고 싶고 뚝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윤통은 그게 아니라니까. 저기 카르텔 저쪽에 저 분야에 카르텔이 있으니까 저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다 봐야 된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 까발려야 된다. 윤통의 생각은 딱 이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1년 이상 전부터 얘기했던 게 이거 아닙니까? 윤통이 뭘 하려고 한다? 뭐 그냥 개판 되도록 냅두다가 그게 달했을 때 싹 정리할 거라고. 그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우연히 이렇게 된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면 얘 찌빠 새끼들아, 야 이 개딸년 18년들아, 응? 이게 진짜 내가 하는 말이 했던 말이 우연히 그냥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 아니면 뭐 내 말이 맞아 들어간다는 것조차 인정 안 할 수도 있지. 빨갱이 새끼들이 원래 그러니까. 응? 그러면 윤통의 지금 스타일은 정확하게 다 나온 거예요. 이번에 그 재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건 보세요. 그냥 이렇게 막 문제가 커져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막 난리를 치니까
엄청나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다 봤잖아. 뭐야 저 씨바. 아니 너빠 새끼가 지금 판사를 해가지고 정치 재판을 한다고. 너빠 새끼가 정치 재판을 한다고? 이러면 이후로 법원에서도 함부로 이제 이런 짓을 못하죠. 오히려 아마 먼저 자기들 내부적으로 먼저 검사를 해가지고 네가 하면 안 되겠다. 네가 회피 신청해라. 라거나 실제로 그런 편향된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아이씨 안 되겠다. 판례 다 뒤져보고 판례를 보고 맞게 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한 번 더 생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법부도 그렇게 그냥 날아가 버린 거지. 이게 윤통입니다, 윤통. 그리고 김태우가 조국이 또 뭐 이거 가지고 사법에 뭐 사유화? 참 미친 새끼. 하니까 이제 김태우가 오늘 그랬죠. 도둑놈이 신고자 보고 나쁜 놈이라네. 이런 한마디, 딱 핵심을 찌르는 이런 한마디가 중요해요. 뭐 저처럼 막 중언부언해가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이 개소리 쳐 씹으리는 건 별 의미가 없고 딱 핵심을 찔러가지고 한마디 딱 날리는 거. 도둑놈이 신고자 보고 나쁜 놈이라고 하네. 이러면 딱 명확하게 딱 그려지잖아요. 도둑놈은 조국, 신고자는 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조국 씨는 민주당 비리정치인과 관료의 정당한 감찰을 무마하고 감찰권을 악용해 반대 진영의 약점을 캔 최악의 민정수석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도둑놈을 잡으려고 신고했더니 도둑놈이 신고자 보고 나쁜 놈이라네요. 라며 조 전 장관을 직격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SNS에서 김태우는 청와대에서 쫓겨나자 내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등을 언론에 유포해 공익신고자 코스프레를 했다며 윤석열 정권은 자기 편에게 불리한 판결은 정치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법원이 아니라고 해도 김태우를 공익신고자라고 우긴다.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에 김 전 구청장은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라는 게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 조국 씨가 받은 1심 판결의 핵심 내용이라며 새치어로 자기 잘못을 가릴 시간에 재판 대응이나 잘하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조국 씨 등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공익신고자를 급박하고 모욕하고 있다면서 김태우를 정식 공문을 통해 공익신고자로 지정한 정부는 문재인 권익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세상에선 인간존은 보장 안 돼. 이제 그래서 궁금해서 댓글을 좀 봤죠.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대로 댓글들이 쭉 올라오더라고요. 야, 네가 이런 말을 하냐? 네 주변에서 지금 네 때문에 죽어간 사람이 5명이나 되는데 막 하면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찌빠이 새끼들아, 네가 물고 빠는 이재명이는 무슨 말을 해도 영이 안 쓰게 돼 있어. 왜냐? 폐륜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폐륜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범죄자 새끼들이 뭐 윤통이나 한동훈이나 보고 막 윽박 지르는 거 이런 거 욕하고 하는 거 진짜 분노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어젠가 그랬지 않습니까? 박용진이 그 새끼, 아니 나는 최소한 뭐 정과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한동훈이한테 덤비니까 한동훈이가 까발리잖아요. 정과 있는 새끼가 지랄하네. 그 저도 정과 있는 거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과 있는 새끼가 아니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국회에다가 한동훈이를 불러다 놓고 윽박 지르고 하는 거 여러분도 진짜 분노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씨발 그 다른 거 다 놔두고 빨갱이고 뭐 다 놔두고 범죄자 새끼가 이 빨갱이 새끼들이
3년 4년을 갖다가 모든 권력기관을 다 언론과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탈탈탈탈탈탈탈탈 틀었는데도 그 어떤 형결도 잡아내지 못한 우리 윤통하고 윤사단에 대해서 툭하면 부르다가 윽박 지르고 갑질하는 거 여러분들 분노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범죄자 새끼들이. 근데 뭐 머지 않았습니다. 아유 머저리 새끼야 이 쓰레기 새끼 이 양아치 새끼야 아유 니는 새끼야 뭔 말을 해도 영이 안 써 이 병신아. 아유 하기사 뭐 그런 걸 알고 뭐 부끄러움이 있으면 이게 사람 새끼겠죠 그게. 내가 뭐 공자 맹자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다마는 야이 찌빠 새끼들아. 그래서 맹자가 말한 것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냐? 너희들 혹시 사단 칠정이라고 들어봤냐? 사단 그 중에서 하나 무소지심이면 비인야라고 했어 새끼들아. 무슨 말이냐면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사람 새끼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 쓰레기 새끼들아. 그게 지금 정확하게 네가 물고 빠는 요 새끼한테 딱 맞는 말이야. 어? 2500년 전에 맹자가 어? 지금의 이재명을 보고 꾸짖는 말이라고 이 쓰레기 새끼들아. 꾸짖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오늘 그래 윤 대통령 공산주의 맹종하며 선동하는 반국가 세력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보세요. 정확하게 찝어서 그러니까 요 민노총이니 뭐 온갖 시민단체들 그리고 요 빨갱이 새끼들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보장하는 법과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왔다며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순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왔다며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쏟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세요. 딱 찍었잖아요. 민주주의 운동가, 소위 말하는 586을 말하는 거죠. 인권운동가, 인권 변호사를 자처했던 문재인, 좀 더 올라가면 노무현, 뭐 박원순이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진보주의 행동가, 진보를 참칭하고 있는 뭐 정의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통진당이니 뭐 이런 장존 세력들. 그래서 제가 이 발언을 할 때 카메라가 그 제일 일례를 비추었거든요. 일례를 보니까 그래 기억나는 게 김기현이 옆에 이재명이 옆에 이정미 옆에 용해인이 옆에 조정훈이가 있었어요. 그 이제 이재명이는 뭐 계속 눈 감고 뭐 자는지 어쩌는지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뭐 내일 모레 씨발 검찰에 들어가면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뭐라고 할 거 있나 뭐 또 한 몇 장 그 A4지 용지 적어 가지고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하겠지. 들어갈 때는 뭐 당당하게 임하겠습니다 해놓고 들어가서는 씨발 찍소리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서면에 답변서에 적혀 있습니다. 서면 답변서에 있습니다. 또 나와서는 또 검찰이 또 뭐 갖고 있는 것도 별로 없더라. 또 그래 허세를 부리겠죠. 쓰레기 새끼.
그게 바로 여기 말하는 그거 아닙니까? 법과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괴란시키고 공격해 왔다.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하고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았다. 패륜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이재명이잖아요. 그 야비한 거면 누가 떠오릅니까? 이재명이잖아요. 허위 선동 방금 말했잖아요. 이재명이잖아요.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함께하는 연대의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 자, 그래. 아까 얘기하다가 말했던 거. 왜 보니까 카메라 쭉 비추는데 뭐 이재명이는 그래 뭐 그냥 눈 질끈 감고 뒷단에는 이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막 하고 있더라. 근데 표정이 씨발 완전 똥 씹은 표정이야. 그리고 옆에 씨발 이정미하고 용혜인은 보니까 씨발 막 완전히 눈 동그랗게 떠가지고 눈이 씨발 막 왕방울 눈도 작더만은 씨발 그 딱 이말할 때 딱 보니까 막 눈이 막 대빵만하게 커지더라고요. 얼굴 반 정도가 씨발 눈탱이로 막 커지더라고. 입까지 벌리고 지랄. 용혜인은 씨발 주디가 그 못생긴 게 씨발 주디는 또 씨발 뭐 시뻘건 거 칠해 와가지고 아유 씨발 진짜 아우 아무튼 주둥이 틱 벌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막 눈 동그랗게 뜨면서 막 입을 해 벌리잖아요. 딱 그 표정이었어요. 이정미하고 용혜인이는. 그러니까 윤통이 씨발 그렇게까지 공식 책상에서 씨발 아예 정확하게 이제 딱 세 부류를 딱 나눠가지고 딱 정확하게 찍었잖아요. 그러면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공격을. 야 씨발 근데 아니 뭐 김종익이 그 새끼도 보니까 좀 겁을 먹었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윤통이 씨발 이렇게 뭐 자기들 입장에서는 좀 세게 발언을 해놓으니까 내가 여기서 다음에 좀 더 할란가. 쫄보 새끼들 진짜 씨발 아예 씹선비 새끼들. 그 이런 것들을 보고 씹선비라고 하는 거예요. 쫄보 새끼들. 제가 이전부터 계속 그러잖아요. 윤통이 씨발 공식 석상에서 아예 저 마약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국민들하고 인터뷰할 때도 아예 대놔놓고 씨발 전 국민 앞에서 마이크 잡고 문재인이 저 개새끼가 단속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퍼졌다고 아예 대놔놓고 저 새끼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유 씨발 하루 이틀이 아니고 뭐 다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씨발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열받네 이 씹스미 새끼들. 나 진짜 씨. 그리고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다. 또 이거 가지고 또 막 이빨린 새끼들 발끈해가지고 막 와. 도대체 씨발 그래 광복된 지가 78년인데 78년 동안 씨발 그래 아직도 여전히 그러면 일본한테 사죄하라고 사죄 씨발로 한 50분도 넘게 했어 이 병신 새끼들아. 그리고 이럴 때 또 제가 그러니까 빨갱이 새끼들도 욕하지만 씹스미들 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사죄라 아니 북한은 일본은 지금까지 수십 번 사죄했다고. 그럼 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피해자가 뭐 저기 뭡니까 뭐 수용할 때까지 그러면 씨발마 너희들은 사과 제대로 한 적이 있냐고. 천안함 유가족한테 그렇게 배악질을 부려놓고 사죄했냐고 씨발놈들아. 어? 아니 이렇게 뭐에 못 따지지 이 씹순비 새끼들아. 하기사 씹순비니까 못 따지는 거죠. 저도 이 쉽게 흥분을 해서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그 사죄 어떻게 지랄을 하면 야 씨발놈아 권치성이 니는 그러면 친한남 유가족한테 그렇게 쓰레기 같은 망언을 했는데 사회에서 했냐고 씨발놈아. 그리고 이런 새끼를 아직도 대변인으로 두고 있는 너 빨갱이 새끼들 넌 뭐냐고 이 씨발놈들아. 얘 빨갱이 새끼들아. 이렇게 좀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진짜 이 씹선비들. 아휴 참말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동맹은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이라며 한반도와 영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의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일본이 유엔 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거 가지고 이제 그래, 이제 빨갱이들은 막 미쳐 날뛰고 있죠. 그래 이제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봤죠. 이번 주에 이제, 또 이제 계속 이론조사가 나올 건데, 어차피 내일 나오는 이론조사는 이게 반영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금요일 날 갤럽 조사는 이게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금요일 날 나오는 갤럽 조사를 한번 봐야죠. 지금 뭐 제 생각에는 아마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제가 판단하기에 최악은 한 뭐 2% 정도 또 떨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니면 뭐 변동이 없거나 예를 들어서 뭐 한 0. 몇 프로라도 만약에 오른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이 윤통이 크게 고민하거나 고생하지 않고 뭐 윤통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좀 또 지지율이 뭐 한 1, 2%면 또 조금 들어가겠습니다만 한 예를 들어서 또 뭐 한 3%씩 빠진다 만약에 한 30, 거의 35% 있으니까 뭐 한 31%, 32% 정도까지 만약에 혹시나 빠진다 하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한 35% 있으니까 한 34%, 35%, 36%그 사이에서 만약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면 이후로는 윤통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도 괜찮을 거다는 거죠. 그럼 뭐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뭐 아무튼 이제 날씨도 이제 조금씩 가을 분위기가 조금씩 이제 납니다. 뭐 일주일 있으면 이제 처서인가 그렇죠. 아무래도 처서 지나면 좀 더 많이 확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 이재명이는 자기도 분명히 예감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절대로 넘을 수가 없다는 걸. 그래서 지금 혁신인가 지랄인가 만들어가지고 그 혁신하고 아무 상관없는 짓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냥 흐르는 대로 냅두고 그 냅둔 상태에서 자기가 뭔가 모략을 꾸며도 꾸며야 되는데 이 흘러가는 물을 자기는 역류를 시키려고 억지로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단이 난 거예요. 그 아까 그 검찰이 그러지 않습니까? 뭐 증거인멸 뭐 했던 이런 그 사례들은 지금 켜켜이 쌓여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이 했던 행동들은 이 이재명이가 증거인멸을 하라고 유도를 한 거라니까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 새끼들은 매 검찰만 욕하면서 뭐 이 변호사 이 쓰레기 같은 놈들 박아가지고 막 재판 방해하고 뭐 하고 그리고 또 뭐 교도소 가가지고 구치소에 가가지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특별면허 신청하고 특별면허 신청한 것 자체가 씨발 다 회유 협박이지 쓰레기 새끼들아. 그게 씨발 그래 그런 선동이 일반 국민들한테는 먹혀 이 새끼들아. 근데 검찰한테 먹힐 것 같아? 그리고 검찰한테 이 새끼들아 그게 안 먹히고 그 켜켜이 쌓였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도 씨발라마 박병건 같은 새끼가 저기 영장실질심사를 하지 않는 한 아니지 이 상태에서는 박병건이가 영장실질심사를 맡더라도
기각은 못 시켜 병신아. 박빙원이 같은 놈이 지금은 실질심사를 맡아도 이 새끼야 기각 못 시킨다고. 지금에 와서는 앞전에 왔을 때 씨발놈아 그러니까 그냥 나가서 씨발 받으라고 내가 했잖아. 그래서면 기각될 확률도 씨발 5대5 있다니까. 왜냐 분명히 그래 뭐 범죄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그런데 뭐 도망갈 여유도 없고 뭐 증거인멸 하는 부분은 뭐 별로 뭐 증거인멸 할 것도 별로 없을 것 같다. 뭐 어차피 빨갱이 판사니까 이 대충 얼버무리면서 그냥 그 구속영장 기각시켰을 거라니까. 그런데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그 말 한마디가 흘러나오는 게 싫으니까 방탄하고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집게 지가 쏘가 넘어간 거지. 자승자박. 안타깝지만 어쩌겠습니까? 편안함만 보내시기 바랍니다.